어제 공항에서의 이명박 전 대통령 메시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공항 메시지 들으셨죠? 직접? 예, 들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총평해 주시면요. 글쎄 이제 정치보복, 감정풀이, 자유한국당이 지난 몇 달 동안 일관되게 해왔던 얘기들하고 똑같은 그런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냥 퇴행적 시도라는 발언으로 대응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정치 보복으로 그 프레임에 이제 올라탄 건데 그만큼 절박해졌다. 본인을 겨루는 검찰의 칼끝이 턱 밑까지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체 댓글 가운데 0.9%인데 법원은 절반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0.45%의 문제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주장했는데, 예. 예, 그 당시 아마 전체 댓글에 한 7,100건 정도. 예. 그것을 이제 국방부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한 건데요. 0.45%가 인정됐다는 거는 실제로 프로테이지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렇게 했더라도 이태하 심의전단장인데 실형 1년 6월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밝혀진 그 추가 수사 내용을 보면 정치 댓글로 보여지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동관 전 수석이 얘기한 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법원이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훨씬 더 광범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0.45%도 사실은 압수수색을 알려줘서 자료를 폐기한 이후에 된 것이라는 게 최근에 밝혀졌고. 예. 그렇게 0.45라 하더라도 1년 6개월 실형이 나왔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하급자거든요. 심의전단장. 국정원으로 똑같은 그 포메이션을 옮겨보면 일종의 국정원 심의전단장은 원세훈보다 훨씬 경한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좋은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소장에는 이 부분 구속영장에는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패를 지금 소환 계획이나 소환 일정이 잡혀지지도 않았는데 패를 이렇게 빨리 일찍 보여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그 김관진 전 장관이 아마 검찰에 들어가서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김관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 보고했다 이런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3월 10일, 12일 그 두 날에 걸쳐서 작성된 사이버 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라는 이런 문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총력 대응 작전 체제 전환. 이 두 가지 문건인데 이 문건이 곧 청와대와 사이버사 간에 회의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총선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그런 취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 문건이기 때문에 이런 문건을 가지고 김관진 전 장관을 아마 검사가 직접 추궁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시 보고 발언이 나왔는데 문제는 정치 댓글인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상황이 가장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이동관 전 수석은 정치 댓글 아까 좀 지적하신 것처럼 몰랐다 혹은 별거 아니다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지시하지 않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고. 예. 첫째, 제가 한번 몇 가지 좀 지적을 드리면요. 첫째, 이 문건의 작성 시점이 3월 10일, 3월 12일로 보여지면 총선을 한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점. 4월 11일이 총선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특별히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뭐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북 안보 수요가 특별히 더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다는 점. 네, 또 하나는 기재부가 그 군무원 그 인원을 증원하는데 반대를 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대북 심리전과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수요가 있었다면 기재부가 그걸 반대할 리가 있지 않죠. 네네. 기재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 번이나 지시를 하면서 누른 거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대응작전 결과를 청와대가 직접 보고 요구를 했고 그것은 보안을 위해서 대면 보고를 하라. 대면 보고만 가능하다. 이 지시를 내린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군 안보상의 대북 심리전과 관련된 그런 거라면 이걸 대면 보고 특별한 보안 요구를 요구해서 그냥 대면으로만 보고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관진 전 장관의 어떤 처지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지나 특별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 관련해서는 요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될 가능성 혹은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만 놓고 보면 김관진 전 장관도 이거 당초 이게 무슨 국방부 장관이 지시해가지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게 결재되고 이런 사안이 아니고 청와대가 직접 사이버사 이런 작전을 수행했던 여론작전, 공작을 수행했던 그 사이버사하고 직접 회의를 했고 그 결과가 장관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거거든요. 근데 그 장관이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김관진 전 장관은 오히려 사이드에 해당하고요. 오히려 이 작전의 주체는 오히려 청와대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여러 문건이나 상황 자체가.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충분히 입건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럼 도대체 언제냐? 그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른 문제라는 거는 전직 대통령인 여러 가지 만큼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건 제가 좀 언급하기는 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입니다. 네. 거꾸로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이미 그 증거나 정황은 충분히 쌓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시기는 지금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고. 네, 영장을 짜게 보는 중앙지법이 김관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관련된 이야기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많은 사건인데 2014년 6월에 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 작업에 참여했던 군무원이 본인이 양심 선언을 할 것이란 얘기를 주변에 했다가 보름 뒤에 석연찮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저희도 몇 번 언급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고 김석중 씨라는 군무원이신데요. 이분은 때마침 그 증거인멸을 위해서 다 그 컴퓨터를 지울 때, 그 당시 사이버사에 근무하다가 전출을 가는 바람에 자기 컴퓨터에 내장돼 있는 관련 증거들, 당시 BH 청와대에 보고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러한 증거까지도 확보했는데 완전히 이것을 다 은폐했던 그러한 당사자고 이것을 내가 폭로하겠다라고 주변 사람에게 얘기한 직후에 보름 만에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그런 사건 내용까지만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점이 석연치 않고 그 이후에 혹시 더 파악하신 내용이 있는지요?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진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신 대목이 있긴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증거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그 당사자였고요. 그분이 그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김기현 과장이라고 총괄과장한테 나 이거 폭로할 거야. 참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한 직후에 대구병원으로 전출이 갔는데 그러고 나서 보름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으니까요.
뭐 교통사고도 뭐 우연히 일어날 수 있긴 합니다만 유가족들도 여기 대해서 혹은 뭐 그때 사고의 정황 혹은 뭐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어떤 처벌 등등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결된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지난주 주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변창훈 검사 죽음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과도한 무리한 수사 때문이다. 이런 프레임이 지난 한 주 굉장히 많이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퍼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 수사를 맡으면 안 된다. 수사팀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대두됐습니다. 이 대목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 누차 강조를 했는데요. 결국은 만약에 지금 시점에 와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체 적폐청산 수사에 한 7, 8알이 다 왔는데 지금 이것을 그 수사팀을 바꾼다고 한다면 일단 기존의 수사에서 기소 공소 제기한 것들에 대한 정당성의 의심을 받을 것이고 공소유지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나머지 수사하지 말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사법 방해와 관련된 것은 방해를 받은 당사자가 가장 수사를 잘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내용도 제일 만약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감정을 넣어가지고 그 보복적인 심리로 한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검찰의 수사라는 것은 그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사법방해 수사는 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이 과도한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랬으면 지금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알려진 여러 가지 상황보다는 훨씬 더 동시에 일제히 압수수색을 했던 거고 충분히 고인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배려까지도 충분히 하고 아이들이 등교한 이후에 압수수색이 실제로 시행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더 다른 사정이 있다. 검찰에게 절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의원님 법무부 장관 언제 되십니까? 그만하세요. 네, 되실 때까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되실 때까지 여쭤보는 걸로 하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체 댓글 가운데 0.9%인데 법원은 절반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0.45%의 문제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주장했는데, 예. 예, 그 당시 아마 전체 댓글에 한 7,100건 정도. 예. 그것을 이제 국방부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한 건데요. 0.45%가 인정됐다는 거는 실제로 프로테이지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렇게 했더라도 이태하 심리전단장인데, 실형 1년 6월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밝혀진 그 추가 수사 내용을 보면 정치 댓글로 보여지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동관 전 수석이 얘기한 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법원이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훨씬 더 광범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0.45%도 사실은 뭐 압수수색을 알려줘서 자료를 폐기한 이후에 된 것이라는 게 최근에 밝혀졌고 그렇게 0.45라 하더라도 1년 6개월 실형이 나왔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하급자거든요. 심리전단장. 국정원으로 똑같은 그 포메이션을 옮겨보면 일종의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원세훈보다 훨씬 경한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좋은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소장에는 이 부분 구속영장에는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이명박.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검찰 입장에서는 패를 뭐 지금 소환 계획이나 소환 일정이 잡혀지지도 않았는데 패를 뭐 이렇게 빨리 일찍 보여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그 김관진 전 장관이 아마 검찰에 들어가서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지금 김관진 장관의 그 뭐 지시를 받았다 보고했다 이런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3월 10일, 12일 그 두 날에 걸쳐서 작성된 사이버 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라는 이런 문건이 하나 있고요. 예. 어제 공항에서의 이명박 전 대통령 메시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공항 메시지 들으셨죠? 직접? 예, 들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총평해 주시면요. 글쎄 뭐 이제 정치보복, 감정풀이, 자유한국당이 뭐 지난 몇 달 동안 일관되게 해왔던 얘기들하고 똑같은 그런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냥 퇴행적 시도라는 발언으로 대응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정치 보복으로 그 프레임에 이제 올라탄 건데 그만큼 절박해졌다. 본인을 겨루는 검찰의 칼끝이 턱 밑까지 왔다라는 것을 또 하나는 그 총력 대응 작전 체제 전환. 예. 이 두 가지 문건인데 이 문건이 곧 청와대와 사이버사 간에 회의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리고 총선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그런 취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 문건이기 때문에 이런 문건을 가지고 김관진 전 장관을 아마 검사가 직접 추궁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시 보고 발언이 나왔는데 문제는 정치 댓글인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상황이 가장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뭐 이동관 전 수석은 정치 댓글 아까 좀 지적하신 것처럼 몰랐다 혹은 별거 아니다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지시하지 않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고. 예. 첫째 제가 한번 몇 가지 좀